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어요? 코스피 6천 돌파, 역사적 신기록이라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으신 분 있지 않으셨나요? 대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데 동네 상가에는 임대 딱지가 넘쳐나고 주가 지수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데 우리 지갑은 왜 이렇게 가벼운 건지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5200에서 6000선을 뚫었는데 이 상승을 이끈 주체가 누군지 알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뉴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조 원을 팔고 나갔는데도 기관이 수십조 원을 사들이면서 증시를 방어했다고 말해요. 언뜻 들으면 든든해 보이죠.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기관이 받쳐주고 있으니 걱정 없다는 느낌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해요. 그 기관이 도대체 왜 수십조를 쏟아부은 걸까요? 기관이라는 말 안에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투자자들이 섞여 있어요.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연기금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증권사처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초단기 차익만 노리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수십조 원을 사들인 주체는 사실 후제에 가까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규모로 팔기 전에 선물 시장이라는 곳에서 먼저 움직여요. 선물이라는 건 미래의 주가를 미리 약속하고 거래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현재 주가보다 미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만들어 놓으면 증권사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반응해요. 가격 차이가 생겼으니 지금 싼 주식을 사서 비싼 선물에 맞춰 팔면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수십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는 건데 이게 언론에는 기관이 증시를 방어했다는 식으로 포장되는 거예요. 결국 외국인들은 이 구조를 이용해서 역대 최고점 근처에서 자기들이 들고 있던 주식을 아주 편안하게 팔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코스피 6000은 우리 경제 체력이 그만큼 강해져서 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기계적인 매수세가 채운 결과에 가까운 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진짜 실력으로 오른 주가는 쉽게 안 떨어지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쌓인 주가는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외국인은 지금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걸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사고 아닐 것 같으면 파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팔고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우선 미국 경기가 아직 탄탄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에 돈을 둘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반도체 한 분야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보니 글로벌 수요가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경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미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한 시점에 팔고 나가는 거고 그 빈자리를 기관의 기계적 매수가 메우면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일상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직원도 더 뽑고 원자재도 더 사고 공장도 늘리고 그러면 그 돈이 사람들 주머니로 들어오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동네 가게도 잘 되고 경제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대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고 있는데 동네 치킨집 사장님과 옷가게 사장님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이 번 돈이 우리 일상으로 흘러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크게 세 곳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주들한테 돌려준 건데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주는 이 방식은 주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해외 투자예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것도 해외에 짓고 있잖아요. 기업이 번 돈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 쓰고 있으니 국내 일자리나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현금 유보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쓰지 않는 돈은 경제를 돌리지 못하죠. 결국 기업이 아무리 잘 벌어도 그 돈이 직원 월급이 되고 납품업체 대금이 되고 동네 소비로 이어져야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좋아지는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기업은 잘 버는데 왜 사람들은 돈을 안 쓸까?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에요.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빚 갚는 데 지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영끌로 집을 샀거나 대출받아 버텼던 분들은 지금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달 이자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소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둘째, 물가가 올랐어요.
예전에 3만 원이면 장을 봤는데 지금은 5만 원을 내도 뭔가 부족하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었으니 자연스럽게 지갑이 닫히는 거예요. 셋째,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직장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니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아두려 하는데 이건 아주 당연한 심리예요. 기업 실적이 좋아도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 지갑은 열리지 않아요. 이제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기업이 수십조를 벌면 그 협력업체도 잘 돼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올라야 하고 그 월급으로 동네 가게에서 밥도 사 먹고 옷도 사야 소매업자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흐름이 막혀 있는 거예요.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시달리고 있고 대기업 직원이라도 성과급이 올라봤자 대부분 저축하거나 부동산으로 가지 동네 가게에서 쓰지는 않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이제 쇼핑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니까 동네 옷가게나 문구점에 갈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대기업과 플랫폼이 돈을 쓸어 담는 구조 속에서 동네 소매업자들한테 흘러오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임대 딱지는 바로 그 결과예요. 주가 지수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고 골목 상권이나 우리 지갑의 온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코스피 지수와 기업 실적은 우리 경제의 일부일 뿐이고 그 숫자가 우리 일상 경기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른다고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사람들 손에 들어오고 소비가 되고 동네 가게로 흘러가야 비로소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뉴스에서 코스피 신기록이라고 할 때 그래서 나는 왜 모르겠다 싶은 느낌이 드셨다면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